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통장에 퇴직금 2억 원. 여러분,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유한 거지와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내 주머니엔 현금이 없다. 배고플 때 아파트를 뜯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 중위 자산은 3억 원인데 노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5억에서 6억 원입니다. 자, 산수가 나오죠? 이미 2억에서 3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균 5억이라는 숫자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착각을 깨부수고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낼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존 지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제는 바로 은퇴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30년 넘게 매달 통장에 찍히던 그 든든한 월급이 오늘부로 끝납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00세 시대라는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한 50대, 가장이 은퇴 후 마주하게 될 진짜 성적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재테크 정보를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의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은퇴의 민낯을 파헤치고 왜 퇴직 후 단 10년이 여러분의 남은 40년을 통째로 결정짓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는 안락한 요새가 될 수도 혹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평균의 함정부터 깨부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50대에서 60대 사이의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략 5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5억이면 그래도 살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당신은 이미 통계라는 이름의 사기에 당하신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은 100억 원을 가졌고 나머지 두 명은 빈털터리입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평균 자산은 33억 원이죠. 하지만 실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 즉 중위값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순자산의 평균은 5억이지만 정확히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인 중위값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평균보다 무려 2억 원이나 적죠. 게다가 상위 10%의 순자산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하위 40%는 4억 원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은 순자산이 10억이 넘어가니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깔고 앉아있는 돈일 뿐입니다. 배고플 때 뜯어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던지고 나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30%씩 녹아내리는데 아무리 기업이 장사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그 든든했던 아파트는 세금만 갉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깔고 앉아있는 돈의 함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경제적 리듬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제적 리듬을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으로 나누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24살까지는 부모님 돈을 쓰며 삽니다. 명백한 적자 구간이죠. 그러다 25살부터 취업을 해서 63살까지 약 40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쓰는 돈보다 많은 인생의 황금기, 즉 흑자 구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64살이 되는 순간 다시 적자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연매살부터 시작되는 적자 구간은 짧아도 30년, 길면 40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매년 최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쯤 원을 써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도요. 병원비, 약값,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더 많이 들죠.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도 노후에 필요한 돈은 5억에서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깔고 앉아있는 돈의 함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경제적 리듬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제적 리듬을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으로 나누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24살까지는 부모님 돈을 쓰며 삽니다. 명백한 적자 구간이죠. 그러다 25살부터 취업을 해서 63살까지 약 40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쓰는 돈보다 많은 인생의 황금기, 즉 흑자 구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64살이 되는 순간 다시 적자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64살부터 시작되는 적자 구간은 짧아도 30년, 길면 40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매년 최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써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도요. 병원비, 약값,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더 많이 들죠.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한다고 해도 노후에 필요한 돈은 5억에서 6억 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대 중위 자산 3억 원 기억하시나요? 자, 산수가 나오죠. 이미 2억에서 3억 원이 모자랍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2억에서 3억 원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연금이라는 시스템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알면 왜 국가만 믿으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연금이 필요 없었죠. 자식을 많이 낳는 효도 시스템이 곧 노후 보험이었으니까요. 장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를 부양하게 하는 계약, 그것이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 시스템을 박살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는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는 연금 제도를 처음으로 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야 국민연금이 도입됐으니 유럽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연금 시스템이 우리가 60살까지만 살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100세를 살아야 하는데 비스마르크도 예상 못한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연금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금 요새를 쌓기 전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 당하면 평생 모은 퇴직금이 단 몇 달 만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이건 곧 파멸입니다. 퇴직 후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박의 유혹입니다. 은퇴자들에게 퇴직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을 노리고 코인에 몰빵하거나 지인의 말만 믿고 이름도 모르는 작은 주식에 손을 댑니다. 형님, 이건 확실한 정보야.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해. 이런 말에 솔깃해서 퇴직금 절반을 넣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10중 8구 처참합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를 실패해도 복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강력한 보급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50대에게 실패는 곧 파멸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최선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어야 합니다. 수익률 100%를 노리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상황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사이렌 효과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스는 요정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홀려 선원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지금 사면 대박이야. 혹은 다 망했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해. 라는 사이렌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내 몸을 묶어둘 돛대입니다. 그 돛대가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은 중간에 돈을 빼기가 어렵고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강제합니다. 이 자율권의 제한이야말로 은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세금 폭탄을 막게 설계된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아봤자 껌값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연금을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전 세계의 통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빠릅니다. 30년 전 짜장면이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원입니다.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길까요? 현금이나 예금만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답은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한국의 코스피 200 같은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거나 제품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결국 물가 상승의 혜택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그 기업들의 총합인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에 여러분의 노후를 태우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30년 이상 시장 지수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날은 역사상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시간의 힘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5층 연금 요새를 설계해 봅시다. 이 5가지를 제대로 세팅하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평생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공사죠. 많은 분이 국민연금 고갈된다던데 라고 걱정하시는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와 함께 쌓아온 방어벽입니다. DB형이든 DC형이든 이걸 일시금으로 받아서 한꺼번에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금 형태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 층은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내가 스스로 벽돌을 쌓아 올린 나만의 요새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데 이걸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층은 ISA, 즉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비과세 혜택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줍니다. 마지막 5번째 층은 주택연금입니다. 깔고 앉아있는 집을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바꾸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5가지 연금이 매달 10일엔 국민연금, 20일엔 개인연금,
30일엔 주택연금이 들어오도록 세팅된다면 어떨까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이것이 바로 은퇴 후의 평생 월급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쩔쩔매는 것보다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층 연금 요새를 완벽하게 쌓았더라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허영심입니다. 이게 은퇴 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는 연소득 1,8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관적인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하나 있어야 하고, 그럴듯한 차 한 대 굴려야 하고, 자식들 사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시켜야 중산층이지 라고들 합니다. 이 심리적 허영심이 은퇴 후에 가장 큰 적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영끌해서 산 집, 그 집에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친구들 앞에서 나 요즘 좀 안 좋아 라고 말하기 싫어서 밥값을 내고, 후배들한테 한턱 쏘고,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다 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이제는 주거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들 다 독립했는데 굳이 큰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수를 줄여 남는 돈 3억 원을 배당주 ETF에 넣어보십시오. 연 5%만 나와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현금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품격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 성적표는 지금 몇 점입니까? 혹시 평균 5억이라는 숫자에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퇴직 후 10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은 40년은 돌이킬 수 없는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이 깔고 앉아있는 돈인지, 나를 위해 일해주는 돈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연금 요새, 5층 석탑을 어떻게 쌓을지 계획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당장 증권 앱을 켜고 ISA 계좌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훗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고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